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편입니다. 제가 5편에서요. 앞으로는 기출 트렌드를 반영해서 기출 변형한 문제들을 좀 다뤄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인스타에서 이제는 파트 5 30문제를 총 복원을 해서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게 기출 변형을 해서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라서 일단 기출 변형 문제는 따끈따끈한 그 복원 문제 있죠.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로 좀 받아볼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이번 6편은 제가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만들어 봤고요. 평소에 다뤄지지 않았던 문법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도 이제 토익에서 낼 수 있지 않을까를 유추해서 만든 문제라서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좀 잘 따라오시면요. 만점 목표자 분들한테는 충분한 연습이 되실 거고 노베이스 분들한테는 왜 지금까지 1편에서 5편까지가 좀 중요했고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좀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거든요. 일단 51번 풀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51번 같은 경우 화면 보시면요. 일단 prove라는 동사가 이 형식으로 제가 제 노트에도 정리를 해놨지만 토익에서는 이 형식으로 잘 등장을 해서 뒤에 보어를 받는다, 주격 보어가 온다 라고 외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인칭 대명사를 좀 생각을 해보면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지? 라고 고민을 하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prove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으로 쓰였고요. 어떻게 보면 이 prove 자체의 관용 표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한 표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을 투부정사 이하라고 판명했다라고 지금 현재 완료니까 그렇게 과거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이거를 타동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문제가 좀 풀릴 겁니다. 그래야 이제 목적격 자리에 뭐가 들어가지를 생각을 하실 테고 얘 A, B, C가 전부 다 목적격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라서 주격인 D만 없어지고요. 얘는 목적격이죠. 얘는 소유격도 되지만 소유 대명사도 되고요. 얘는 제기대명사니까 목적격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으로 맞추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요. 혹시 문법으로 자꾸 접근하는 연습을 하신 분들은 이 prove란 동사가 타동사도 가능하다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해설지에 잘 정리된 어휘 정리 한번 보시고 prove 한 번 더 정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ove oneself to be를 외우셨으면 C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해석해서 자연스러운 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52번 같은 경우에는요. 다 동사인데 얘는 이제 동사 원형은 아니죠. been이라는 건데 걔가 들어갔을 때 문장이 완성이 되는지를 좀 봐주시면 되는데 allowed라는 걸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 3, 5가 된다고 떠오를 거예요. 물론 4형식도 되긴 하는데요. 거의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딱 한 번 논란 문제로 4형식으로 등장한 적이 있어가지고 알고 계시면 좋긴 하지만 평소에는 요렇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있다라는 건 5형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be allowed to 동사 원형 5형식 수동태구나가 바로 떠오르셔야 이 문제를 좀 쉽게 푸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비동사를 생각을 하실 텐데 동사를 찾을 때에는 이런 수식어구들을 묶어서 보시는 게 좋죠. 그러면 프로그램에 안 낚이고 복수인 복수명사 보고 R로 가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llow 보고 형식이 제대로 떠오르지 않으면요. 이것도 바로 안 떠오를 거라서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동사를 보면 항상 형식이 떠올라야 된다.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정리한 핵심 노트를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외우지 않은 것들은 다 3형식 취급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53번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1초 문제였던 분들은 뭐가 바로 보였냐면 it is 형용사 보통 나오죠? 그리고 for 명사 이게 이제 의미상 주어라고 하고요. 뒤에 투부정사인 진짜 주어가 나옵니다. 진주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가주어로서 해석은 안 될 겁니다. 이 구문이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 보였으면은 1초 만에 A로 갈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하나씩
하나씩 왜 안 되는지를 설명드리면요. there이 들어가면 우리 there is a car 이런 것처럼 차가 있다. 즉 뒤에 이 부분 차가 있다가 여기가 될 텐데 이 부분이 주어가 돼야 돼서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형용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they 같은 경우는 they were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was 보고 탈락시켜주면 되고요. he로 가신 분들은 좀 해석을 해서 그는 좀 어려워 라고 한국식으로 좀 해석해서 틀리셨을 것 같은데 얘는 왜 안 되냐면요. 영어에서는 사람 가지고 사람이 어렵다 이렇게 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그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렇게 쓰면 뉘앙스가 그 사람은 좀 힘든 사람, 좀 까다로운 사람, 고집센 사람, 일하기 같이 어려운 사람 이런 느낌이 있어서 토익은 부정적인 말을 잘 안 하기도 하고요. 사람한테 이렇게 대놓고 좀 안 좋다라는 성격적으로 좀 안 좋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C는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주어진 주 구문을 아냐라는 목적으로 제가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for 명사 부분을 의미상 주어라고 했는데 얘는 주어기 때문에 얘도 있는 이가를 붙여야 돼요. 뭐뭐를 하기 위해서라고 붙이면 말이 안 될 겁니다. 새로운 스텝이니까 신입사원이죠. 신입사원들이 투부정사 하는 건 어려웠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설지 있으니까 보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죠. 54번 같은 경우에도 보기를 보고 일단 품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먼저 떠올라서 쓰시면 되고요. 전치사가 한 개라서 보통은 전치사 자리면 1초 만에 정답이 될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 문장이 좀 많이 길어서 구조 분석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문제가 왜 고득점인지 설명을 드리면 perform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핵심 노트에 자동사로 넣지 않은 동사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삼형식으로 나온다고 알고 계시는 동사라서 혹시 이게 일형식으로 이렇게 출제됐을 때는 틀리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부러 좀 난이도를 많이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perform better 이라고 해서 얘가 일형식으로 출제가 된 거고요. better를 붙여서 해석은 성과가 더 잘 나다 이렇게 더 잘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better 말고도 well 같은 부사 잘 붙을 수 있겠죠? well의 비교급이 better인 거고 그래서 성과가 더 잘 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형식인 걸 알아야 이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문장구조 분석을 하겠죠. 제가 해볼게요. 동사 개수 셉니다. 그리고 후이하는 요렇게 수식이 될 거예요. 왜냐면 얘가 동사니까 여기까지 끊어줘야 되고요. perform 또 동사니까 동사 표시 접속사 and 하나 나오고 동사 또 나오고 여기서 한번 끊어주죠. 그리고 이분도는 부사절 접수사라고 외우실 거예요. 얘 부사절 접수사는 어차피 부사 역할을 하는 애라서 문장이 너무 길어졌을 때는 얘가 아예 없다고 보고 구조 분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동사 하나, 동사 2개 동사 3개, 동사 4개예요. 동사가 4개. 그럼 접속사가 3개여야 이 문장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접속사가 지금 여기 who 하나, and 하나 2개 있죠? 그러면 접속사가 하나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가 접속사 자리가 되는 거고 무슨 접속사 자리냐라고 물어보면요. indicate 보자마자 삼형식이니까 명사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없죠? 그렇다는 거는 이 전체 절이 명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랑 같이 쓰여서 이 전체가 indicate의 목적어 역할을 했다라고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가 가능한 CD 중에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what은 불완전해야 되고 that은 완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perform을 보고 이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는 목적어의 여부로 판단을 하실 텐데요. 지금은 일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보고 D로 가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참 어렵죠. 혹시나 토익이 지금 너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문법 문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perform은 주로 삼형식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정말 만점 목표자가 아닌 이상 perform을 삼형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긴 해요. 하지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 추측으로 한 번은 공부하는 건 어떠냐 해서 perform better, perform well을 세트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5번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너무 까다롭게 냈어요. 일단 보기를 봤을 때 동사가 있으면 동사 잘인지 아닌지 먼저 보겠죠. 얘는 choose의 과거형입니다.
추주의 과거형을 잘 받느냐가 일단 첫 번째 제 목적이었고요. 얘를 동사로 보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사인 A, B가 자동으로 날아가고요. 그러면 호핑이냐, 호프에 ed가 붙은 D냐, 요 문제는요. 여러분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는 어떻게 푸셨어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를 붙이고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ed를 붙이잖아요. 근데 호프라는 애는요.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라고 해서 이 지금 to 개인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다고 보고 C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도 마찬가지로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라고 외우신 분들은 아 그래서 뒤에 to take라는 to 부정사가 나왔구나 라고 봐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55번의 저의 의도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삼형식 동사를 열심히 외웠냐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이고요. 제가 또 노트에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삼형식 동사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암기법도 다 정리를 해놨죠. 그거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6번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 완벽정리 노트를 무료로 배포를 해드렸고 강의까지 올려뒀습니다. 그거를 보신 분들은 외우셔서 이치 다음에는 가산 단수가 나오니까 정답으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멋지는 불가산 명사, 옳은 불가산도 되고 가산일 땐 복수를 받아야 되겠죠. almost는 가장 먼저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사이기 때문이죠. 거의란 뜻이죠. 얘는 또 문법용 부사 노트에 외우신 분들은 거의라는 어떤 부사인지가 쭉쭉쭉 나와야 돼요. 숫자 수식 부사도 나와야 되고 정도 부사도 나와야 되고 아시죠?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와 같이 오신 문제를 계속 풀고 계신 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번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은 동사도 보이고 명사도 보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보이니까요. 빈칸 자리를 먼저 봐주시면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얘가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겠죠. because of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요. 명사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reported가 동사가 아닌 이유는 얘가 타동사면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전명구 같은 걸 좀 지우고 이렇게 깔끔하게 보시면요. 구조가 좀 눈에 쉽게 들어오거든요. 이런 거 쭉 지우고 없다고 생각하고 얘는 동사로 쓰이면 목적어가 보통 오는데 뭐를 보고하다 삼형식으로 그쵸? 이렇게 해서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로 끝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네 이게 동사가 될 리가 없죠. 그죠? 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명사가 아닌 D가 날아가고요. 그리고 delay 같은 경우는 가산명사 같지 않은 가산명사로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얘는 가산명사입니다. 가산명사고요. 여기에 대한 힌트는 if you로 또 알 수 있습니다. few는 가산 복수를 받아야 되는 애라서 정답은 B고요. 형용사 다음에 동명사 오는 거 잘 못 보셨죠? 그래서 X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명사는요. 타동사면 또 목적어 있어야 돼요. 뭐 여러 가지로 아닌 이유를 제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해석까지 해보면 가장 또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58번 같은 경우에는요. ABCD 보고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직 저랑 공부가 좀 덜 된 분들일 거예요. 왜냐면 저랑 학습이 많이 된 분들은 이게 이제 어휘 문제로 안 보이고 동사면 일단 자타 동사를 먼저 떠올리게 돼 있을 거예요. respond to, inquire about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고요. 얘는 애니카텔 동사라고 해서 전편에도 했을 겁니다. 뒤에 사람 목적어를 취하는 애라고 외우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 빈칸 앞에 이제 문장 구성 성분이 아닌 부사는 지우고 여기까지 본다면 BPP 형태가 오니까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 B는 날아가고요. 얘는 능동이면은 사람 목적어가 뒤에 바로 와야 되는데 그럼 지금 수동인 건데 수동이면 자동적으로 사람 목적어가 주어로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request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D도 갈 수 없습니다. C는 forward가 부사로 뭐 앞으로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요. forward A to B라고 해서 A를 B에게 보내다 라고 send와 같은 뜻으로 좀 외워주셔야 되고 독해에서 보내다 뜻으로 paraphrasing도 잘 되는 단어니까요. 요거까지 좀 잡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59번 같은 경우에는요. 품사가 다 떠올라야 돼요. 보기 보자마자. 얘는 접전부 다 됩니다. 그리고 얘는 대시 없으면 전치사, 뭐뭐를 고려하면이고요. 얘 둘 다 접부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접속 부사로. 게다가
그죠? 그러는 동안에 라는 뜻인데요. 일단은 접속 부사는 파트 5에서 나오면 제껴주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가능한 부사들도 있지만은 확률적으로 접속 부사는 마침표 2개 이렇게 가운데 올 때 쓰는 애라서 지우고 시작을 하시면 일단 뒤에 구조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요. 뒤에가 주어 동사냐 아니면 명사만 있냐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동사를 보고 형식이 떠오르고 안 외운 건 다 사명식이다. 그리고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사명식은. 이것까지 떠오르시면 뒤에 전명구들 쫙 다 날려주고 얘네들 전명구니까 수식어들 다 날리고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명식 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형태는 뭐다? 뒤에서 꾸며주는 거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어 동사의 형태가 아닌 거죠. 얘가 뒤에서 꾸며주는 것만 알면 눈치채면 그래서 얘는 전치사 자리인데요. since가 전치사일 때는 나머지는 다 없어지겠죠. since가 전치사일 때는 요런 형태로 명사 이래로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절의 동사는 현재 완료 시제와 같이 잘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동사만 확인하면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니라서 사실 since도 해석 없이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로 가시면 되고요. 60번 같은 경우에도요. 보기 본다 형식이 먼저 떠오른다. 왜냐하면 얘도 비동사가 앞에 있고 BPP가 안 되는 자동사 2개 날려주고요. 얘는 appeal to 이렇게 외우죠. 얘도 1형식 만료되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해설지에도 적어놨지만 노티스의 뜻을 물어보면 100명 중에 99명이 알리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걔는 notify고요. notice는 보통 알아채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명사로 뭐 공지, 공고 이런 뜻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동사 뜻을 떠올려야 돼요. 만약에 해석으로 풀었을 때 이걸로 가셨다면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얘는 리갈드는 저희가 보자마자 타동사 이렇게만 떠오르지 말고 3, 5로 떠오르고 5형식은 리갈드 A as B가 떠오른다면 뒤에 as도 단서로 잡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B를 먼저 넣어서 대입을 해보고 말이 되면 B가 정답인 겁니다. 이렇게 통으로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리갈드 A as B, A를 B로 여기다 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형식이 왜 중요한지 끝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 10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라서 다 틀리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 토익 시험이 어려운 문제가 간혹 한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파트 5가. 물론 7월 13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어휘 문제 같은 경우 몇 문제, 한두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평소 나온 대로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또 쉽게 한번 나오면 27일 시험 같은 다음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렵게 난이도를 확 올릴 수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만든 10문제니까요. 열심히 앞에 거 복습해 주시고 오늘 10편도 충분히 자기 거로 만드셔서 또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그럼 7편에서 만날게요.